제1작업의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1작업에 데이터를 갖다가 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비어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리 함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에 봉사 시작 일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 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집 코드에 있는 여기 모집 코드에 있는 끝에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글자가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2024년 4월까지는 제시를 해줬고요. 날짜 부분만 모집 코드에 두 글자를 가져와서 데이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2024년 4월 11일 표기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모집 코드에서 끝에 날짜 두 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셀을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퀄을 넣어준 다음에 일단 날짜를 갖고 오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이트 함수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인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텍스트 함수 어떤 글자에서 글자를 갖고 올 거냐 그럼 모집 코드 여기 B5행을 선택해 주고요. 이 행에서 오른쪽으로부터 몇 글자를 갖고 올 거냐 두 글자 그리고 가로 닫고 그다음에 이 선택한 셀 전체의 계산을 하려면은 컨트롤 엔터를 하면 되죠. 그랬더니 다 글자를 갖고 왔습니다. 10, 15 이렇게 다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고 이거는 날짜고요. 앞에 2024년 4월이라고 하는 날짜 형식이 붙어야 되겠죠. 거기서 사용한 함수가 뭐냐면 데이트 함수입니다. 여기서 데이트 함수는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고요. 여기 보면 인수가 세개가 있습니다. 이어 연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month, 월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날짜. 우린 날짜는 나왔죠. 라이트 함수로. 그러면 연은 아까 2024를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가 됐고요. 쉼표 넣으면 두 번째 이 인수가 월이죠. 4월을 넣어주라고 했고 쉼표 넣어주면 세 번째 인수 데이는 라이트 함수로 두 글자를 갖고 오는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트 함수의 끝에 가로를 닫아주고 이 선택한 영역 모두에다가 컨트롤 엔터로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라이트 함수로 가져왔던 숫자에다가 데이트 함수를 씌워서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지금 봉사 시작일 함수를 계산했고요. 두 번째는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는 굉장히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함수인데 여기 지금 신청 인원이 있죠. 여기 신청 인원을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큰 숫자가 1등이 되게끔 내림차순으로 결과값을 구해서 등수를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엔드 함수 연산자로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위라고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청 인원 지금 개수가 8개밖에 안 되니까 누가 1등인지 보이죠? 이게 1등이죠. 1등이랬는데 요걸 갖다가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범위를 안 잡고요. 첫 번째 행만 제가 잡고 랭크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랭크 EQ 함수가 있죠. 랭크 EQ 함수를 쓰고 랭크 함수에서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의 순위를 구할 거냐? 우리는 지금 신청 인원 5행에 있는 1783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등인지 알고 싶다. 그 첫 번째 등수를 알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 끝났고요. 쉼표 넣어주면 두 번째 인수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레퍼런스 범위를 넣으랍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이 1783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냐.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범위가 구해졌죠. 그리고 나서 쉼표를 넣어주면 세 번째 인수 내림차순 이렇게 하고 구해주면 1등이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갖다가 서식을 갖다 밑에를 쭉 복사해 주게 되면은 쭉 복사해 주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1등이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1등은 한 개가 됐는데 4개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거 선택을 해보면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빨간색의 범위가 1783의 범위가 이 빨간색 범위에서 구해졌습니다. 두 번째 행을 선택해 보면 그 등수를 구하는 범위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사가 되면서 지금 범위가 자꾸 변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변하다 보니까 등수를 구하는 값이 오류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 행은 지금 잘 구했습니다. 잘 구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범위값이 복사가 되면서 자꾸 이 범위값이 변했습니다. 얘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청 인원의 범위는 수식이 복사가 돼도 변하지 않게 하는 거는 절대 기호를 붙여주면 되죠. 이 범위를 선택하고 F4를 눌러주면 H 앞에도 달러가 붙었고 O 앞에도 달러가 붙었습니다. H 앞에 달러, 12 앞에 달러. 이 범위는 달러가 붙는다라는 건 복사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 그다음에 이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보면은 지금 수식이 맞죠? 이게 1등이 맞고 그다음에 750이 아니 657이 제일 꼴등인 거 아니, 끝에서 두 번째 꼴등은 389죠. 8등.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1783등이 이 범위에서 그다음에 여기도 눌러보면 지금 절대 기호를 붙인 범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를 계산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인수의 범위를 지정해 줄 때 꼭 달러를 붙여야 된다. F4를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서 그 범위가 복사되더라도 변하지 않게끔 해줘야 절대 범위를 만들어 주시는 것만 유의하면 랭크 함수는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해졌는데 문제에서는 끝에 엔드 연산자로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랭크 값 끝에다가 엔드 연산자는 문자를 결합해주는 연산자죠. 엔드 연산자 넣어주고 문자는 무조건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만 들어갔네요. 요 전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자 넣어주고요. 위라고 넣어주고 컨트롤 엔터 해주면 지금 이렇게 다 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수식이 복사가 돼서 잘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됐고요. 세 번째는 살짝 까다로운데요. 문화봉사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구분해서 보면은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여기 해당하는 구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의 값은 여기죠. 요 세 가지 값이가 있는데 이 값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럴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것의 평균만 구하는 경우는 average if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verage if 함수를 쓰지 말고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sum if는 뭔가요? 이 문화봉사 조건에 해당하는 요 숫자들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count if는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해서 count if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average if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sum if로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을 합을 구해야 되겠죠. sum if라고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인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죠. 조건에 해당하는 건 여기죠. 구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조건은 뭐예요? 문화봉사. 문자는 꼭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이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것들을 썸하는 범위는 어디냐? 신청 인원이죠. 여기서 문화봉사에 해당하는 것만 복사해서 더해져라.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3261이 나왔습니다. 요 값이 나왔는데 요 값을 평균은 아닌 거죠. 더해준 거죠. 요걸 갖다가 뭘 해줘야 되나요? 나누기. 뭐로 나눠줘야 되죠? 개수로. 카운트 if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카운트 if를 구해서 요 범위에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는 문화봉사. 문화봉사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3이라고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고 그 3이라고 나온 거 sum if로 구해진 값에다가 count if로 구한 3을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average if로 구할 거를 sum if와 count if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문화봉사 신청 인원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의료봉사 신청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것만,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건 여기서 이거와 이렇게 세 개네요. 요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어, 신청 인원의 그 합계를 구하라고 요 세 개를 더해주라고 하는 건데요. 무슨 함수를 사용을 했냐면은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sum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equal 넣어주고 dsum을 넣어주면 dsum 함수를 넣어주면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를 무조건 범위를 표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다 잡아주면 B4부터 그냥 H12 무조건. i2기 시험에 나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B4부터 H12까지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를 다 잡아주고요. 그리고 쉼표 넣어주면 첫 번째 인수 끝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합계는 어딘가요? 신청 인원의 합계잖아요. 그 필드가 이 표에서 이 파란색 박스에서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7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쉼표 넣어주면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그랬을 때 이 ITQ 시험에서 D로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조건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드명이랑 꼭 같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의료봉사. 예. 그래서 의료봉사인 조건을 찾는 건데 꼭 필드명이랑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D로 시작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닫아주고 엔터 쳐주면 지금 의료봉사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만 더해졌습니다. 역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고요. 그래서 4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문제죠. 그 봉사 시간 중에 이 봉사 시간 중에 제일 적은 시간에 해당하는 봉사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값을 구해준 함수가 민 함수죠. 최대값은 맥스 함수고요. 그래서 민 함수로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범위만 잡으면 이 이름이 무조건 나옵니다. 최저 봉사 시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민이라고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를 구해준 다음에 넘버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범위죠. 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해주면 우리가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이름 값이 나오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제일 적은 시간인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구해주고요. 다음 여섯 번째는 항상 나오는 문제죠. H14셀이 어떤 건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여기에는 여기 목록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의 목록 값이 H14셀에 나오고 있는데 요 값이 바뀔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신청 인원 값이 요 자리에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14셀의 값이 목록 값이 바뀔 때마다 그 해당하는 거에 신청 인원 값을 찾아오는 거를 VLOOKUP 함수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해당 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에 이퀄을 넣어준 다음에 VLOOKUP을 넣어주고 그러면 인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룩업 밸류라고 해서 너가 찾아오려고 하는 값이 어느 거냐. 우리는 무조건 H14세, ITQ 시험에는 고정입니다. H14세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이 목록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할 때마다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쉼표를 넣어주면 첫 번째 인수 끝냈고요. 이 값을 찾아오는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이 오는 값이 있는 열과 그다음에 찾아올 값이 있는 열을 구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제일 주의할 거는 이 값이 H14셀 값이 있는 셀이 첫 번째 열이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죠? 두 번째 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필드명을 포함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H14셀 값이 있는 열부터 시작해서 잡아당겨서 어디까지 신청 인원이 있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신청 인원이 무조건 찾아오는 값이 포함된 10가지, 신청 인원 10가지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그럼 두 번째 인수 끝났죠. 쉼표 넣어주면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찾아올 거냐. 안과 치료에 신청 인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는데 항상 ITQ 시험은
유사일치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 false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지금 찾아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고요. 그래서 목록 값이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값을 vlookup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vlookup 함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으로 하는 건데, 이 봉사 시간이 5시간 이하인, 5시간 이하가 여기 4시간, 3시간 있네요. 5시간 이하니까 5시간도 포함되겠네요. 그 이하인 행 전체를 갖다가 파랗게 굵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여기 값을 선택을 무조건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규칙에 들어가서 우리는 수식을 이용하는 규칙은 새 규칙 안에 있습니다. 여기 수식 값을 이용하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봉사 시간이 5 이하인 거죠. 여기 수식이니까 무조건 이퀄 넣어주고요. 우리가 계산하는 값은 이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 봉사 시간 F5셀 를 검사하는데 그게 얼마 이하인가요? 5 이하를 검색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F5셀 앞에 전부 다 달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검색하는 건가요? F5셀만 검색하고 이 회색으로 선택된 범위에 나머지 열은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열은 맞아요. 다른 열은 검사 안 할 거니까 F열은 고정으로 놔두고 5 앞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뭐 F4를 눌러서 지워도 되고요. 그냥 5 앞을 클릭해서 달러를 지워주면 F열은 고정이고 5부터 선택되어 있는 12 행까지를 확인을 해서 5 이하인지 검사를 해서 5 이하가 맞으면 여기 서식을 클릭해 가지고요. 굵고 그 다음에 파란색, 표준색의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을 선택해주라. 그래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을 때는 굵고 파랗게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는지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5 이하인 값만 파랗게 굵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조건부 서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